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8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일주일 후구나. 18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 걸리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요. 근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마치고 17일까지 공교롭게도 이제 별다른 입장을 잡지 않고 있어요. 일정을 안 잡는 상황에서 18일에 딱 박성재를 잡아놨다. 이거는 혹시나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든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도였다 봐요. 처음에는 이제 17일 전에 끝내니까 18일 잡은데요. 근데 박성재 장관이 재밌는 게요. 유일하게 형법의 내란죄 철회는 안 하고요. 그대로 탄핵 사유에 내놨습니다. 아하. 지금 대통령은 형법 내란 뺐죠. 한덕수 총리도 형법의 내란 뺐어요. 근데 이 박성재 장관만 형법의 내란죄 공범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거 빼고 나면 째려본 거밖에 없거든요. 째려본 거.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눈을 그렇게 떠 이거 하나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박성재 장관은 복귀하면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그 시간만 끌자. 박성재 장관은 진짜 시간만 끌자. 그러면 이게 형법의 내란죄를 딱 두면 시간을 끌잖아요. 내란죄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성재 장관이 날짜도 빨리 당겨달라. 시간 끌기 아니냐.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유일하게 형법의 내란죄를 딱 두고 그게 공범이다. 근데 내란죄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고.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빼려면 박성재 장관 것도 같이 빼거나 아니면 박성재 장관은 빨리 선고를 내려가지고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부분을 먼저 밝히면 될 일인데 이건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늦게 그냥 질질 끌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도 형법 내란 뺐고 한덕수 총리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법 내란을 어떻게 헌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시간 끌어서 검찰 물갈이란 인사 막기 위한 이게 꼼수다 이렇게 봅니다. 꼬라본 게 내란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예인들끼리 여자연들끼리 뭐 눈 그렇게 떠 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하고 뭐 추워요 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저는 그 이번에 탄핵 사유에 이런 게 들어가보고 좀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한덕수 총리 얘기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 본인 거를 먼저 선고를 해달라 하면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제 제가 돌던 글을 보니까 최상목 등에 대한 업무 지원 TF 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점심에 사실상 해단식을 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관가에 쫙 돌았는데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과연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 그 부분도 좀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번에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보면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난주에 내려진다고 사실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또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족수의 문제가 아주 간명하기도 하고 또 이게 가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고 특히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기일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꾸 중요성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탄핵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혼란스러운 인상에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당연한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확실하니까 탄핵 기각이 되면은 최상목에 의해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이 기각이 되면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탄핵을 남발하는 데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또 비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영배로 하여금 자꾸 이제 탄핵 선고 이 시간을 잡는 거를 자꾸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생각보다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국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나름대로 있던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빨리 탄핵 기각이 여부 결정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하나는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권한대행 심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할 게 권한대행 심판 이거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0석이냐 151석이냐 굉장히 간단한 거죠. 손만 들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돼야 최상목이가 마흔액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 다음 게 되는데 예. 근데 그걸 아직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네 가지 무효가 돼버려요. 한덕수 총리께 만약에 권한대행 심판이 인용되면요. 예. 이 말하기에 200석이다. 권한대행은 예. 이게 맞거든요. 예. 왜 2012년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보면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위는 200석이다. 예.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주석서에 나와 있죠. 예. 주석서에.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개가 무효가 돼요. 예. 자, 국회 의결이 무효입니다. 의결 무효. 그건 무효죠, 무효. 예. 취소가 아닙니다. 예. 무효죠. 왜 중대명백하니까. 예. 하자가 예. 합의제 기관에서 정족수가 안 되면 이게 무효라고 돼 있어요. 첫째, 의결이 무효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효가 됩니다. 왜? 한덕수가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의견 무효니까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무효다. 자, 그럼 세 번째, 권한대행 아닌 사람이 재판관 둘이 임명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조한창, 정계선의 임명이 무효입니다. 임명도 무효다. 이게 취소가 아니에요. 예. 무효의 무효. 예. 무효.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예.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면 재심 사유. 예. 이게 무효입니다. 법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헌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 만약에 권한대행 심판이 인용되면 예. 차라리 그건 한덕수 탄핵이 아니고 권한대행 심판이 인용되면 국회 의결 무효, 최상목 임명 권한대행 무효, 그다음에 재판관 둘이 무효. 그러면 이게 판결도 무효, 아. 사무효. 사무효. 이러니까 이게 겁이 날 거예요. 미리 못하고 계속 미루거나 같이 하려고 하는 이게 꼼수예요. 아 근데 이게 뭐 본인들은 미루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와야 지금 트럼프랑 전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보면 미국 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상목 땡 체제로는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잖아요. 최상목 땡이.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상 압박 이런 거에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를 생각한다면 빨리 좀 돌아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한덕수 총리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손만 들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냥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닌가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데 너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즘에 잊고 지냈던 분 얘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지에 넣어뒀던 내용은 아닌데 제 기사보다 약간 황당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던 날에 행운, 뭐 기쁨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곳이 있는데 여기가 평산 책방입니다. 저희 화면 보시면요, 평산 책방에서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뭐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어요. 근데 이 글을 올려놓고 이따가 야당 지지자들한테 욕먹고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거 아니 저는 전직 대통령이 예. 이렇게 책방을 해서 했다는 이런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방을 통해서 재미는 어쨌든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책도 뭐 계속해서 뭐 지지자들이 뭐 거의 뭐 반강제제로 좀 사오고 있고 뭐 한데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되는 상황에 정말 저런 식으로 이제 올렸다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정신 세계를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민주당 그 좌파 진영 측에서도 비판하기 때문에 저 글을 올렸다가 완전히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하고 비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할 거예요. 지금 괜히 올렸다는 그런 뭐 생각도 좀 들고. 괜히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순간에. 근데 예. 제가 이틀 전에 예. 주말에 검사 후배 둘이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예. 검사 후배. 예. 그러면 형님 이 계엄 이후에 가장 안타까운 수사가 검찰에 3개가 있습니다. 예. 가장 안타까운 수사.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하나가 문재인 수사예요. 이스타항공. 그렇죠. 뇌물의혹 수사. 완전히 기소만 앞두고 예. 이미 조현옥 인사수석은 기소했어요. 예. 근데 이걸 기소해야 되는데 한영규 부장이 아버님이 건강 때문에 나가고 예. 새롭게 온 사람이 지금 이게 눈치를 본다고 아하. 수사가 잠정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아하. 문재인 수사. 예. 이게 너무 아쉽고.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만 하면 다 끝나는 수준까지 거의 다 수사가 완성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잠정 중단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수사가 강백신 검사. 강백신 검사. 성남지청이 정자동이 판교 힐튼 올 때 5단계 올린 거. 예. 이것도 거의 다 됐었는데 예. 이게 중단돼 버린 거. 이게 아쉽고. 아하. 그다음에 저는 가장 법치 파괴의 한 명 원흉은 김명수입니다. 아. 김명수 대법원 장관이 소환 조사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기소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대통령 개임 이후에 중단돼 버린 이 세계 수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예. 이렇게 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빨리 이게 심우정 총장 이게 문제예요. 예. 내란 또 이게 계엄 사건이고 원래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은 기차는 달리 될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멈춰버린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김명수 수사 이건 이게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예. 이거 촉구합니다. 이번에 심우정 총장이 수사 지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랬으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결기 있게 또 수사 지휘하는 여러 가지 또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보셨습니다. 사실 심우정 총장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예, 전 대학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근데 제가요 예. 심우정 총장을 비판 많이 하는 게 네. 저는 탄핵해주면 불감청 고소원으로 봐요. 네. 불감청 고소원. 예. 심우정 총장이 잘못한 게 뭐냐? 예. 처음에 계엄 이후에 네. 제일 먼저 미쳐간 날때가 수사한 게 특수보입니다. 아하. 근데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없잖아요. 네. 그때 박찬대, 김민석, 조국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520명 무리하게 조사한 게 지금 증거로 다 쓰이고 있잖아요. 현재도. 예. 예. 이게 검찰의 잘못이에요. 예. 그때 그냥 경찰이 수사하도록 이 검찰은 보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당시에. 그때 예. 경찰 관련으로 예. 조지호, 김봉식. 근데 그건 꼼수거든요. 계엄이 경찰 관련 사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심우정 총장이 특수본을 구성해가지고 무리하게 그 내란 수사로 만든 거 네. 이게 잘못이고요. 예. 또 하나 큰 잘못이 공천에 넘어왔을 때 검사장이 해리했잖아. 그렇죠. 그때 심우정 총장이 그때 구속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때 풀어주셔야 돼요. 예. 그때 이런 게 두 개 결정적인 잘못이 있으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에게 비판하고요. 만약에 야당에서 탄핵해주면 그냥 불감청 고소원이다. 네. 그러면 이게 이진동 대검 차장이 하거든요. 네. 이분이 좋아요. 예. 저하고 동기인데 이진동 대검 차장. 네. 그러면 이게 다음에 이창수 복귀하면 네. 앞으로 이게 이진동, 이창수 체제로 검찰이 가는 게 예. 저는 심우정보다 낫다 봐요. 아. 수빈에서 좀 궁금한 게 이 특수본을 할 때 그때 뭐 12.3 비상계엄 직후에 다들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과연 이 특수본을 만든다고 하는 게 과연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외부 압력이나 아니면 또 내부에서 그렇게 검찰총장한테 강하게 뭐 이렇게 압력이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왜 하필 또 특수본부장을 박세현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굳이 박세현이 이제 서울고검장인데 왜 박세현을 굳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때 이거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을 손대라 그랬어요. 아하. 어렵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김민석이가 제일 많이 했고 또 김민석. 예, 박찬대 이런 예. 분들 조국.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때 아마 저는 이래 봐요. 저는 왜 박세현이가 현대고 서울법대 아버지가 박순영 검찰총장 예. 그다음에 진영구 하고 이게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측에서 이제 그때 계속 처음에 탄핵권 내란 프레임이 왔었거든요. 네. 그 사단이 아닌가. 아하. 물론 이게 심우정 총장이 책임은 있겠지만 예. 오히려 이게 박세현을 임명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거는 우리 한동훈 측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이게 그때 민주당은 검찰 손대라 예.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현대고 김유철 수원지검장 예. 그다음에 홍장훈의 선임보좌관도 현대고잖아요. 아, 예. 그래서 현대고 사인방이 좀 이상하다. 한동훈 쪽에. 네. 이랬더니 그 한동훈 측에서 저를 고소했다. 그러니까요. 예. 이래 놓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팩트만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의심을 하셨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당시 수사를 할 때 민주당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손대라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분들을 두고 뭐 3인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평산 책방 얘기 아까 잠깐 나왔으니까 이거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여기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다고요. 요즘에 중국인들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보고 재밌어서 좀 긁어 왔는데 중국인들이 꼭 한번 방문해야 할 관광 명소로 부상을 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에 매일 수십 개의 방문 후기가 올라온다. 막 같이 사진을 찍고 막 맙소사 드디어 대통령님을 만났네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 날이 기다렸어요.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왜 오느냐?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문 전 대통령의 대중정책이 중국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호적으로 해줬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정치인 자서전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판매량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하고 3등이 이제 모택동, 4등이 트럼프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뭐 이번에 조선족 통역공사 서비스도 이 책방에서 제공할 그럴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 외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어떤 식으로 정치적 영향이 물론 뭐 지금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이전에 네. 이런 어떤 평상시에도 특정 어떤 인물 즉 중국의 좋은 어떤 시각 호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뭐 이렇게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씌우고자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관례화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린 작은 봉우리라는 둥 또 뭐 혼밥을 통해서 뭐 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중국에 좀 아부를 좀 했죠. 거기다가 또 사드 같은 경우도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 미국 그 사드 막 안 들어오는 걸 하다가 또 그 당시에 서훈 뭐 등등이 뭐 환경영향 평가를 명분으로 계속해서 미루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체제감사원장이 그 부분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체제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문재인이 엄청나게 고마운 존재죠. 뭐 고마운 존재니까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다.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저도 이게 한마디만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잘 이야기했고 이재명도 문제예요. 이재명도 이게 그 쇄쇄 외교입니다. 무조건 이게 중국도 쇄쇄, 대만도 쇄쇄. 근데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한밀 공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1차 때 그때 미국, 일본하고 공조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뺐잖아요. 북중러에 대해서 적대시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결국은 제가 우리 직원들은요 스텝진이 탄핵 찬성할 때 그 여의도에 많이 잠입해가지고 실 취재를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중국말 쓴 사람이 단체로 엄청나게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촛불이 요즘 응원봉이잖아. 중국 우유곽 있죠. 이게 다 사진 찍어왔어요 저희가. 다 찍어와서 이게 보도한 거고요. 저는 탄핵에 많이 개입한 거 맞고요. 앞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저는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도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중국에 경도된 이런 게 외교.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재명 인정할까? 제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슈가 될 걸로 보여요.